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유아기에 결정되는 두뇌 발달. 자, 네 번째 시간입니다. 두뇌를 구성하는 요소. 자, 이 중에 두뇌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자, 전체적으로 이 지지세포 또 뉴런, 시냅스 이런 것들은 좀 알아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지세포라는 말은 좀 잘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주세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는 supporting cell이라고 그럽니다. 이 지지세포는요, 뉴런보다 그 수가 50배 더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뉴런이 한 사람이 태어날 때 한 1천억 개에서 2천억 개 정도를 이제 갖고 있다가 보면 지지세포는 50배 많으니까 50조에서 100조 개 정도로 엄청난 그 숫자의 지지세포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엄청 부자예요. 여러분이 뉴런이 이제 1000억, 2000억, 재산도 1000억, 2000억 갖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이 지지세포는 또 50조에서 100조니까 얼마나 정말 우리는 대단한 사람인지, 정말 우리는 인간은요 너무나도 이 대단하게 창조되어졌다는 것을 이 뇌이론을 이제 공부하면서 정말 더 실감나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지지세포는 슈반세포라고도 그러는데 구슬 목걸이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노란색이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세포라고 이제 보면 이 뉴런이라고 보면 이게 중간에 있는 것이 이제 세포핵이고 막 겉에 있는 것이 이제 세포체예요. 거기 이제 이렇게 가지처럼 뻗어 나온 것이 수상돌기고, 자, 줄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축색돌기인데, 이 축색돌기 속에 슈반세포라는 게 있는데, 이 슈반세포가 다른 말로 우리가 지지세포라고도 얘기하고, 생긴 것이 이제 동글동글하게 진주 구슬처럼 길쭉길쭉하게 긴 구슬처럼 그렇게 생겼죠. 그래서 구슬 목걸이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세포가 있구나. 그럼 이 지지세포는 이제 뭐를 하는 건가 궁금하시죠? 그러니까 스포팅이란 것 자체가 뭐를 이렇게 지지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지세포라 그러는데, 사람의 신경계에서 이 신호가 이제 이 수초로 둘러싸인 이제 축색돌기가 있어요. 이제 거기에 따라서 150m/s, 그러니까 1초에 150m 정도 속도로 이 신호가 전달이 되는데, 이제 뇌로부터 이 명령이 손가락을 움직이는데 불과 정말 수 밀리초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앞에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엄마가 해주신 그 된장찌개, 이런 것들은 이제 다 기억을 한다 그랬죠. 후각부에서 이제 다 기억을 하는데 그 맛을 딱 알아차리는데 0.02초밖에 안 걸린다 그랬죠. 그 사진 속에 나를 찾는 거, 엄마 찾는, 가족 찾는 거, 사랑하는 사람 찾는 거 사진 속에도 0.02초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뇌에서 이제 명령이 주어지면 바로 이제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그러면 이 손가락을 움직이는데 불과 정말 수 밀리초, 원 세컨, 이 1초도 너무나도 짧은 시간인데 정말 수 밀리초밖에 안 걸리니까 대단하게 이제 신호 전달을 빨리 잘하는 거죠. 그래서 지지세포의 역할은 그 혈뇌의 장벽을 이렇게 형성을 해주고 영양분을 운반해요. 이제 그 뇌도 돌아가려 그러면 이 오퍼레이션 되려 그러면 영양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양분을 운반해주고 또 면역 체계를 이렇게 조정하는 일을 하고, 우리 뇌 속에는 죽은 뉴런이 있습니다. 뉴런이 이제 1천만 개, 이제 2천만 개, 이 1000억, 2000억 이렇게 숫자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뉴런이 다 이제 뇌에 살아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엄마가 머리를 한 대 탁 때리면 뇌세포가 한 10만 개가 쭉 이렇게 흘러서 이제 없어진대요. 그리고 이제 그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뒤척이고 그랬을 때 이 뉴런이 또 한 10만 개 정도 하룻밤에 떨어진대요. 그러면 이제 엄마한테 얻어맞아서 떨어지고, 어디 이제 부딪혀서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 뉴런이 이제 이 그 뇌 속에 다 이 떨어진 죽은 뉴런만 이렇게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 지지세포가 이 죽은 뉴런을 이렇게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구조적인 지지를 제공해주고 또 뉴런을 보호하고 또 절연을 하여 왜 뇌 속에도 이제 여러분 그 절연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지지세포가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우리 이제 뉴런이에요. 뉴런은, 사람이 태어날 때 누구든지 똑같이 1000억만 개 내지 2000억만 개 정도를 갖고 태어나는데 이 뉴런을 우리는 뇌세포라 그럽니다. 뉴런, 이거 뇌세포라 그러는데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엄청난 부자인 거죠. 1000억 내지 2000억 개의 뉴런을 갖고 태어난다. 그런데 이 두뇌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뉴런입니다. 자, 왜 뉴런이 중요할까요? 자, 뉴런은 보세요. 이 출생하기 전에 충분히 생성되어서 출생 시에는 대략 1000억 개의 뉴런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대부분의 이 뉴런들은 아직 네트워크가 안 된 거예요. 이게 네트워크가 돼야 이제 제대로 이렇게 연결을 해야지 이 정보도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데 네트워크가 안 됐다는 거죠. 똑같이 그렇게 갖고 태어났지만 어떨 때 이제 이 네트워크가 잘 되느냐. 아주 중요한 것은요. 영아기의 다양한 경험과 또 환경적인 자극을 받으면 이 시냅스의 발달이 이루어지면서 그 뉴런제 끝에 보면 이렇게 이 촉처럼 이렇게 나온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시냅스예요. 그 시냅스의 발달이 이루어지면서 뉴런 간에 상호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뉴런을 네트워크 시키기 위해서는 뉴런과 뉴런을 서로 네트워크 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경험, 앞에서 제가 이제 이 우방고 자방고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다양한 경험 프로그램을 하라 그랬죠. 그런 프로그램, 그런 경험과 다양한 자극을 주면 뉴런과 뉴런 사이가 상호 연결되면서 네트워크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뉴런이 다 기억을 하고 그 뉴런 속에 이제 많은 정보를 입력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경험과 환경적 자극이요. 그런데 뉴런은 출생을 딱 할 때 똑같이 갖고 태어나지만 정말 되게 중요한 것은요. 절대로 다시 생성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뉴런이 1000억 개에서 2000억 개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을 많이 주면 그 뉴런이 더 크기가 많이 커지는 얘기 아니고 수가 더 많이 늘어났냐 그게 아니고 한번 이렇게 죽은 뉴런은 다시 생성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출발은 똑같은데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뉴런이 이제 다양하게 네트워크 되면서 그 뒤에 이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좋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상돌기의 발달은 감각적인 자극에 의해서 출생 후에도 지속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수상돌기는 우리 뉴런 하고 이제 뉴런이 사이에 보면 이렇게 그 나무 뿌리처럼 쫙 이렇게 그 길게 이제 연결된 게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이제 수상돌기라 그러는데 이 수상돌기는 감각적인 이 자극을 주면 아이가 출생 이후에도 얼마든지 이 수상돌기가 쭉쭉 뻗어나가요. 그런데 뉴런은 수가 더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뉴런의 수나 위치는 유전적으로 프로그램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은 예정대로 다 이렇게 발달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수상돌기의 발달은 출생 후에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환경을 주면 수상돌기가 길게 뻗어지고 수상돌기가 더 많이 생기면서 두뇌가 발달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뉴런이 있고 그게 이제 중간에 핵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줄처럼 이렇게 연결된 게 축색돌기죠. 자, 축색돌기 옆에 이제 이렇게 또 뻗어 나오는 나뭇가지 같이 생긴 것이 바로 이제 수상돌기예요. 그림을 보니까 이제 우리 뇌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속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보이시죠? 자, 그런데 그 축색돌기 속에 보니까 낭의 화학적인 신경 전달 물질이 있죠.
이제 빨갛게 동글동글하게 뭐 이제 이렇게 있는 게 있잖아요. 자, 이게 축색돌기 속에서 그런 프로그램, 감각적이고 이렇게 좋은 자극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주면 이 그 낭의 화학적인 신경 전달 물질이 이 전기 신호를 이렇게 보내면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뇌에 불이 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깜짝 놀랄 거예요. 그 밑에 이제 보세요. 시냅스가 이제 있는데 그게 주머니들이 이렇게 열어지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시냅스가 이제 이게 보이시죠? 그 그림에 이제 시냅스들이 있는데 그 낭의 화학적인 신경 전달 물질 여기가 이제 우리 엔돌핀, 도파민, 세로토닌, 또 뭐 옥시톡신 이런 거 이 뇌에 불을 킬 수 있는 이런 호르몬들이 신경 전달 물질이 한 50가지 정도가 된대요. 이제 과학자들이 그렇게 밝혀냈는데 우리 뇌 속은 이렇게 대단하다는 거죠.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뉴런이 있고 이제 그 연두색으로 보이는 게 이제 이 핵이죠. 그 다음에 이제 축색돌기가 이렇게 이제 굵게 보이죠. 그 다음에 축색돌기 주변으로 나뭇가지처럼 이제 뻗어 있는 게 수상돌기죠. 그리고 그 아까 낭의 신경 그 화학 물질 앞에서 이렇게 봤던 거 이거 이제 잠깐 볼게요. 앞에서 봤던 낭의 화학적인 신경 전달 물질이 있죠. 이렇게 빨갛고 이렇게 생긴 이런 것들이 전기 신호를 보내면서 이제 결국은 여기 이제 50가지 정도 신경 그 전달 물질이 막 이렇게 전기 신호를 보내면서 이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저기 뇌에 불이 켜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뇌에 불이 켜진다 이런 거 이해를 하세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 두뇌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투명한 게 아니죠. 우리 그 대뇌가 만약에 이제 이렇게 유리나 이 크리스탈 같은 거로 돼 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투명하게 이제 뇌가 그렇게 돼 있다고 그치 이제 그렇게 돼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안이 다 보이는 거죠. 누가 이렇게 뇌에 불을 많이 켰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은 이렇게 막 그 뇌에 이제 불이 켜진 게 쫙쫙쫙 보인다 그러면 누가 그 프로그램을 안 하겠어요. 사람을 이제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죠. 결혼할 때 이제 어떤 사람을 선을 본다 그랬을 때 정말 우리 그 뇌가 이렇게 이 인간의 두뇌가 이 불투명하지 않고 투명하다고 이제 이 그 두개골이 만약에 여러분 이제 이렇게 투명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안에서 이제 우리가 다 이렇게 유리처럼 이렇게 안에 들여다본다면 막 그 뇌에 이제 이렇게 시냅스 이런 것들이 연결이 잘 되고 뉴런도 많이 있고 저기 전기에 불이 팍팍팍 켜진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틀림없이 성공하죠. 그런 사람 만나면.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할 때 너무나도 비밀스럽게 불투명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투명한 인간으로 만들지 않고 불투명하게 만들어놔서 아무도 모르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교육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은 눈에 우리 이게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교육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밝힌 이론에 의하면 이렇게 불을 켠다는 거죠. 저는 이제 이 그림을 그 병원에서 이제 의학지에서 나온 거를 이제 이걸 좀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경세포의 뉴런을 구성하는 한 부분으로 흥분을 전달하는 이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축삭돌기 또 똑같은 거예요. 이 축삭돌기나 축색돌기 같은데 그게 하는데 섬유와 같이 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 전류의 비슷한 형태로 신호를 전달한다는 거예요. 이런 뇌에서 신호 전달을 하는데 아까 전달을 하려고 그러면 낭의 신경 전달 물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의 축색돌기는 1cm 정도부터 1mm죠. 1cm 정도부터 척수에 존재하는 수십 cm 길이가 되는 것도 있어서 1cm에서 수십 cm까지 길이가 이제 다양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축삭돌기가 결국은 안에 저기 뭐가 있었다 그랬죠? 낭에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있어서
거기 전기 신호를 보내면서 이렇게 전류와 비슷한 형태로 신호를 전달한다는 거죠. 저는요, 이 그림을 보고 되게 이제 충격적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를 하는 이제 원들은 아이들을 보면 뇌에서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오감각증 자극을 주죠. 이런 활동을 하죠. 적게 그런 프로그램을 주고 이렇게 하면 아이들 뇌에서는 우리는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막 이런 전기 신호를 주고받고 안에서 막 불이 이제 퍼쩍퍼쩍 이렇게 켜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원화 모집할 때 아이들 그 원 선택할 때 안 어렵죠. 그 유치원 뭐 어린이집 갔더니 아이들 뇌가 전부 다 그냥 불이 팍팍 켜져 있고 막 이제 우리가 투명 인간이라고 이제 뇌가 두개골이 그렇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전부 다 그런 원을 이제 갈 수 있죠. 선택할 수 있죠. 그런데 너무나도 비밀스럽게 사람들은 이 속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비밀스럽게 창조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알고 이런 적기를 프로그램을 줘야 되고 이런 이론을 아는 사람들은 저렇게 아이를 뇌에 신호 전달 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많은 그런 아이로 만들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모르고 그 시기를 다 놓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교사에 따라서 이 두뇌 이론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에 따라서 아이는 완전히 확연하게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기의 프로그램을 주는 게 너무나도 필요하고 그 적기를 놓치면 크게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유아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시냅스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냅스는 뉴런과 뉴런 사이에 작은 틈이에요. 그래서 뉴런이 있으면 또 다른 뉴런인데 그 작은 틈에 뇌에서 정보의 흐름과 저장이 일어나는 주 통로가 바로 이제 이 시냅스인데 시냅스는 이렇게 그 나뭇잎 뾰족뾰족한 것처럼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요. 신호 전달과 기억 정보의 저장의 역할을 하고 또 기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뉴런들의 그 시냅스가 연결돼야 되는데 이 연결은 앞에서 우리 축색돌기에서 화학물질이 분비될 때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냅스를 통해서 세포 간의 정보 연결망이 네트워크가 다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적절한 프로그램을 주면 아이들이 이제 이 뇌 속에서 그 축색돌기 속에서 화학 물질이 막 이제 분비되고 그 낭의 그 신호 전달 물질, 신경 전달 물질이 막 생겨서 자, 시냅스를 통해서 이게 다 이게 정보를 네트워크 시킬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시냅스는 유지되고 어떤 시냅스는 사라질까요? 자, 어떤 이 종류의 자극이 신경 통로를 활성화할 때 그 통로를 이루는 모든 시냅스가 화학 신호를 받아서 저장을 하는데 자, 중요한 거는 반복적으로 활성화될 경우에만 그 신호의 강도가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한 번만 이제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거 줬어요. 그리고 영원히 안 해요. 그러면 절대로 활성화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프로그램을 주면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해도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면 경험을 줘도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주면 반복적으로 이렇게 활성화될 경우에만 그 신호의 강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유아기는 경험도 많이 해야 되지만 반복적인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한테 공부를 이렇게 한 번만 가르쳐서 되나요?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하고 놀이도 반복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활성화된다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학습이 이루어질수록 시냅스의 밀도가 촘촘해지는 거야. 여러분, 이 무슨 말이냐면 시냅스가요, 이렇게 단풍잎처럼 이렇게 초기로 이렇게 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 학습이 이루어질 때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학습이 이루어질 때 경험을 주어줬을 때 시냅스 밀도가 촘촘해지는 거예요. 그럼 왜 시냅스의 밀도가 촘촘해져야 되냐면 뉴런 속에 들어있는 이 모든 정보를 시냅스의 그 밀도가 넓어지면요. 우리 한쪽으로 기억했던 거 한 개로 더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보를 안 빠져나오게끔 시냅스가 촘촘하게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한 번 이렇게 경험하고 한 번 듣고 그냥 흘러버리면
이 시냅스가 너선해져 갖고 그 속에 있는 게 다 빠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 반복적인 그런 학습, 반복적인 경험, 이것이 시냅스의 밀도를 촘촘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 비밀이 있는데요. 사람은 이 두뇌 발달이 죽을 때까지 된다는 게 첫 번째 우리 인간의 두뇌 할 때 전두엽 얘기를 했어요. 전두엽. 전두엽에서 그 두뇌가 발달된 게 뭐 노년기까지도 전두엽이 계속 발달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퍼센테이지는 이제 영유하게 뭐 거의 다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전두엽은 그 사람이 이제 더 생각하고 말하고 책을 보고 공부하고 그럴수록 뇌가 계속 발달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그 대뇌 변연기에서 편도가 있었어요. 편도는 편도 있고 해마가 있었죠. 이제 편도는 뭐 부정적인 정서를 기억하는 그런 얘기를 했고, 이제 해마가 있었는데, 해마는 오랫동안 100살이 돼서 계속 공부를 해도 정말 뭐 90살 넘은 사람, 100살 다 된 사람이 지금 외국어 공부하고 그런 사람도 우리 이제 뉴스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해마 주변에 피질이 늘어나기 때문에 공부는 하면 할수록 뇌가 발달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전두엽도 발달되고 그 대뇌 변연계에 있는 이 동물의 뇌에서 해마가 발달되고 그 해마의 그 주변에 피질이 많이 쌓이기 때문에 뇌가 싱싱하고 건강해지고 오래 살 수 있는 거죠. 뇌가 싱싱하고 건강하면 오래 사는 거예요. 또 하나 비밀이 있는데 바로 시냅스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 강의를 듣기 전에 시냅스하고 지금 들으면서 그 시냅스의 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난지 아세요? 듣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와서 이제 앉아 있잖아요. 그냥 듣잖아요. 그러면 시냅스가 밀도가 좀 느슨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개를 들었죠. 뉴런 들었고 지지세포 듣고 이제 앞에서 그 많은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러면 시냅스가 점점 이렇게 밀도가 촘촘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 들어있던 정보들이 빠져나오기 힘들죠. 그래서 전두엽에 있는 그 전두엽 그 피질하고 그다음에 해마에 있는 그 해마의 피질하고 그다음에 지금 하는 게 뭐죠? 시냅스잖아요. 시냅스의 밀도가 촘촘해지면 정말 그 인간의 뇌는요 최고로 발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냅스 발달도요. 이 수업 들어오기 전에 시냅스하고 수업 듣고 난 다음에 시냅스의 이 밀도를 이제 만약에 우리가 실험을 해본다 그러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냅스가 이제 이 밀도가 촘촘해지기 때문에 기억한 것을 잘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험이 결국은 기억을 좋게 한다는 거죠. 자, 뇌 크기의 차이는 시냅스의 차이 있습니다. 뭐 두뇌가 크다고 그래서 뭐 우리 전체적인 이 그 사람의 두개골이 크다 그래서 머리가 좋은 게 아니고요. 그 뇌 크기의 차이는 시냅스에 있습니다. 그 시냅스는 신경세포끼리 이제 이 연결돼서 네트워크된 거를 말을 하는데, 시냅스는 대뇌 피질 전체에 1000억 개나 존재하는 세포 하나하나에, 여러분 중요해요. 세포 하나에, 우리 그 뉴런 그 하나에 적게는 1000개, 많게는 20만 개가 달라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쓰면 쓸수록 이 시냅스의 수가 증가된다는 거죠. 여러분 머리를 안 쓰면 그냥 이 뉴런 하나에 그 시냅스가 이 1000개 정도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애를 그냥 방치했다. 프로그램도 잘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놀아라 그러고 이제 이렇게 방임을 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아이 두뇌에 있는 그 뉴런의 시냅스가 1000개 정도 달라붙어 있다고 그러면 프로젝트하고 선생님이 경험을 많이 주고 오감각적인 자극을 주고 실물을 통한 경험을 주고 이래서 많은 경험과 반복적인 그런 경험 학습을 준 아이는 시냅스 하나에 20만 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00개하고 20만 개하고 얼마나 차이 나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000개 붙어 있는 아이는 이 시냅스가 이제 이 밀도가 조밀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뭐 영어 단어 외우는 거 뭐 어떤 우리 그 명사로 된 거 뭐 하나 외우는 것도 아주 힘들어요. 그냥 다른 사람이 30분 노력할 때 얘는 몇 시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엄마가 이 비밀을 알게 되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죠?
어렸을 때 선생님이 적기에 그런 놀이도 안 주고 경험도 안 주고 프로젝트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시냅스가 한 1,000개 정도밖에 안 붙어 있고 옆집 아이는 정말 좋은 원을 선택하고 선생님도 프로젝트하고 경험을 많이 주고 이렇게 엄마도 그렇고 다 다양한 경험을 줘서 이 시냅스 하나가 20만 개가 딱 달라붙어 있으면 단어 한 번 외우면 안 잊어버리는 거죠. 자, 1,000개 붙어 있는 애는 한 100번 정도 써도 잊어버리는데 20만 개가 붙어 있는 아이는 한두 번 보면 그냥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데 학습하는데 시간이 그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죠. 자, 이게 언제 다 결정됐냐? 영유하게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머리를 쓰면 쓸수록 좋아지기 때문에 무조건 반복적인 학습 경험을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니다. 공부하면 머리 아프고 공부를 하면 머리를 쓰면 머리가 띵 하다 그러잖아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뇌를 많이 쓰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니까 그만큼 이제 이 뇌가 좋아하는 영양이 있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적당한 그 음식과 그다음에 운동과 수면이 필수적이거든요. 그것을 하게 되면 뇌는 정말 무한히 써도 전혀 힘들지 않는데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안 해주고 막 그 이제 공부를 막 억압적으로 이제 자방구 활동만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냅스의 20만 개나 이 조밀하게 이 신경세포가 이제 쫙 이렇게 이어지고 시냅스의 이제 그 세포가 이게 20만 개 정도 이렇게 달라붙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정보는 안 빠져나오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끊임없이 사용하면 시냅스는 100세가 되어도 증가한다. 아까 해마 발달도 100세가 돼도 그 해마 주변에 피질이 늘어나서 머리를 좋게 하고 시냅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시냅스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진 오래된 사진인데요. 아주 옛날 거예요. 저기 한번 보세요. 옛날에는 우리가 그 뇌학자들이 뭐 인간의 이제 두뇌 세포가 130억, 140억 개가 된다 그러는데 이건 정말 옛날 얘기예요. 1990년대만 해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우리 1,000억 개, 2,000억 개보다 더 많다고 얘기를 해요. 저기 안에 이제 까만 거 있는 거 있죠. 그게 이제 하나 뉴런이고 줄을 쭉 이어서 내려온 게 이제 축색돌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뉴런하고 뉴런 사이에 축색돌기 있고 그 사이에 점선으로 이렇게 되어진 부분이 있죠. 저게 뭐냐면 죽은 뉴런입니다. 자, 뉴런 어떻게 하면 죽느냐면 떨어지냐면 그 아이가 머리를 어디다가 쾅 부딪혔어요. 그러면 아마 10만 개가 이제 떨어져요. 근데 머리를 한 대만 얻어맞아도 10만 개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하루에 얘가 여러 번 부딪히고 막 엄마한테 맞고 선생님들한테 맞고 이제 지금 그러면 큰일 나죠. 아동학대에 다 걸리죠. 그렇게 한다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애가 방임이다 못해 애가 굉장히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 뉴런이 저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오늘 참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아이 뇌 속에 저런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 떨어진 뉴런 죽은 뉴런을 누가 정리하냐면 아까 지지세포가 구슬 먹구리처럼 생긴 그 지지세포, 그 슈반세포라는 것이 다 제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거 죽은 뉴런들이 머리에 이렇게 들어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움직일 때마다 우리가 듣지는 못하지만 저 죽은 뉴런들이 막 이렇게 뜨덕뜨덕 하는 소리가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우리 그 썼던 이 말들이 있죠. 빈깡통이 시끄럽다고. 그래서 야, 저게 빗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 한번 보세요. 뉴런하고 축식돌기에서 아까 이제 낭의 신호, 그 신경 전달 물질이 나와서 신호를 이렇게 보내게 되면 이제 전기가 이렇게 온다 그랬죠. 앞에서 제가 그 빛나는 그 그림, 축삭돌기의 그 그림은 그 사진은 최신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그 과학자들이 밝힌 거고 이거는 90년대에 이제 이게 밝힌 건데 그때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의사들이 뇌를 이렇게 보니까 먼저 이렇더라고 했는데, 그 신경 전달 물질에서 이제 이렇게 뭐가 났냐면, 어떤 이렇게 그
뭐가 줄기 같은 게 나오고 있죠. 저게 이제 우리는 수상돌기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한번 볼게요. 전기 신호가 아까 이제 50개 정도 호르몬이 많아서 이제 전기 신호가 이렇게 막 그렇게 오면 여기 이제 축색돌기에서 수상돌기가 나오면서 그 수상돌기에 그 열매같이 땡땡땡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그게 결국은 아까 그 뉴런 내 이렇게 이 단풍잎처럼 뾰족뾰족하게 있는 게 저게 뭐냐면 축색 저기죠. 그 시냅스죠. 시냅스의 그 밀도가 지금 저건 굉장히 이렇게 넓어요. 그러면 이제 이 아이는 뇌를 보면 프로그램을 줬거나 뭐 그렇게 이제 발달되지 않았다는 얘죠. 왜냐하면 뉴런 하나에 이제 작게는 1000개 정도 이제 그 연결이 된다 그랬잖아요. 시냅스가 이제 밀도가 이제 조밀히 하는데 얘는 이제 많이 늘어나 있어요. 근데 만약에 프로그램을 잘 주고 이렇게 좋게 하면 어느 정도로 발달했냐면 저 열매같이 맺힌 게요. 이 축색돌기의 그 밀도나 그 수상돌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나 수가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만 개 정도 달라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저게 이렇게 점 같은 게 20만 개가 탁탁탁탁 해서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에 있는 정보들이 안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이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아이들의 뇌에서는 저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래된 사진하고 이제 그 최신의 사진을 비교해서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앞에 그 연두색으로 이제 그 된 뉴런 축색돌기, 수상돌기 거기에 막 빛이 막 이렇게 나오고 신호 전달 물질이 막 생기고 하는 거 있죠. 그것은 우리가 그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주고 아이들이 이제 두뇌 발달이 됐을 때는 그렇게 가능한데 흑백으로 된 여기서는 그런 프로그램 안 줬을 때 뉴런도 떨어지고 전기 그 신호도 잘 안 가고 시냅스의 이 밀도가 너무나도 느슨해져 가지고 결국은 머리가 정말 그 비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시냅스가 이렇게 조밀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뇌 속에 들어있던 이 뉴런의 모든 정보들이 그냥 다 빠져나오기 때문에 걔는 뭐 돌았으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 아이를 만들겠는가? 아니면 선생님이 적기에 좋은 프로그램을 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두뇌 발달이 이렇게 잘 되어서 정말 아이가 한 사람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자기 타고난 이 소질을 잘 개발해서 정말 지금 21세기에 지금은 정보혁명 시대, 지식 정보화 시대를 넘어서 이제 이 지능 정보화 시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런 혁명적인 이런 시기에 얼마나 이런 유아기에 그 두뇌 발달이 제대로 된 반듯한 아이로 세상에 내놓는가, 그것은 교사들하고 또 부모님들 손에 달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이 이것을 볼 때 정말 깜짝 놀라면서 이제 보셔야 되고, 이것이 다 이제 유아 교육에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론을 알게 되면 정말 우리는 지금보다 더 좋은 아이들을 정말 잘 기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프로그램도 더 개발되고 이래서 이제 앞으로는 정말 아이들이 기억할 수 있는,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 수업으로 결국은 다 가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다른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만나보겠는데요. 제가 이 5번째까지 이제 이렇게 다 나누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유아기에 두뇌 발달을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다 이제 일일이 이렇게 사례를 들고 이제 설명을 해드렸어요. 다시 이제 학습하시면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이제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